눈이 내리던 그날 저녁, 골목길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괜히 엮이면 피곤해. 하지만 한 소녀가 멈춰 섰습니다. 작은 손에 쥔 돈.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소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기사 아저씨, 이분 좀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소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작은 선행이 불러온 기적 같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의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거리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작은 손에 돈을 꽉 쥐고 걷고 있었습니다. 8살. 오늘은 엄마 생일이었어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엄마.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엄마. 은지는 엄마한테 선물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몇 달 동안 모은 돈, 용돈, 심부름비, 빈병 모아서 받은 돈까지 전부 모았어요. 손에 쥔 돈은 1만 5천 원. 작은 케이크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은지는 중얼거렸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사줄 거야.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빵집이 있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 눈 속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은지가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남자가 노인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어요. 여자도 핸드폰을 보며 지나갔습니다. 젊은 커플도 쳐다보기만 하고 걸어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은지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 다시 감았어요. 은지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저씨, 여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나가던 남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야, 요즘 세상에 괜히 엮이면 피곤해. 119에 전화해. 걸어가 버렸습니다. 은지가 다른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아줌마, 도와주세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노인을 보더니 말했어요. 다른 사람 말해. 나도 바빠. 역시 지나가 버렸어요. 은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 속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은지가 결심했습니다. 일어나서 도로 쪽으로 뛰어갔어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택시가 멈춰 섰어요. 기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왜 그래, 꼬마야? 저기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기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사가 골목을 봤습니다. 노인이 눈 속에 누워 있었어요. 은지가 손에 쥔 돈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제발 할아버지 좀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15,000원. 구겨진 지폐들. 기사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은지 얼굴을 봤어요. 간절한 눈빛.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태워야겠다. 은지가 노인한테 달려갔어요. 기사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노인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 상태가 안 좋은데 빨리 태워야겠어. 기사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은지도 도왔어요. 함께 노인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뒷좌석에요. 기사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은지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거요. 은지 손이 텅 비었어요. 몇 달 동안 모은 돈.
엄마 생일 케이크 살 돈. 기사가 출발하기 전에 은지를 봤어요. 꼬마야, 넌 집에 가. 네. 할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야. 고마워요, 아저씨. 기사가 출발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이도 있구나. 기사가 출발했어요. 은지가 택시를 지켜봤습니다. 멀어지는 빨간 불빛.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어요. 은지가 하늘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꼭 일어나세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생일 선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빵집 쪽을 한번 봤습니다. 케이크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예쁜 딸기 케이크.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눈을 맞으며요. 발자국이 하얗게 쌓인 눈 위에 찍혔습니다. 작은 발자국. 하지만 그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은지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좁은 집.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청소하고 가셨거든요. 거실에 작은 식탁이 있었어요. 은지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 엄마는 9시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었어요. 엄마가 새벽에 만들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은지가 밥을 꺼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빈손을 봤습니다. 케이크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줄 선물도 없었습니다. 은지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연필도 꺼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쓰기 시작했어요. 느리지만 정성스럽게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내년에는 꼭 진짜 케이크 사줄게요. 사랑해요. 은지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예쁘게요. 밥이 다 됐어요. 은지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쓸데없이 켜놓지 말라고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저녁 9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엄마 왔어. 엄마 목소리. 은지가 뛰어나갔어요. 엄마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 하지만 은지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밥 먹었어? 네. 은지가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가 은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냄새.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은지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엄마가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 은지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어요. 숙제했어요. 그래, 우리 딸 착하네. 엄마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은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작은 손으로요. 엄마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은지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엄마한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눈을 떴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가 편지를 펼쳤어요. 은지의 삐뚤빼뚤한 글씨.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엄마 손이 떨렸어요. 내년에는 꼭 진짜 케이크 사줄게요. 사랑해요. 은지가
엄마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은지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엄마. 은지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케이크도 못 사주고. 괜찮아요. 편지가 더 좋아요. 엄마가 은지를 안았어요. 꽉요. 우리 은지는 마음이 케이크보다 달구나. 은지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가 은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한참을요. 엄마, 배고프시죠? 밥 데워드릴게요. 아니야. 엄마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점심도 거르셨거든요. 은지는 알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집, 낡은 가구. 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또 읽었어요. 미소 지으며요. 은지야, 고마워. 이게 최고의 선물이야. 은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케이크를 사드리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병원에 도착했을까요? 괜찮아지셨을까요? 은지가 창밖을 봤어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꼭 나으세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뭐 생각해? 아니요. 아무것도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은지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우리 딸 착하기만 해서 어쩌나. 은지가 엄마 품에 기댔습니다. 엄마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은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꼭 케이크 사드려야지. 엄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 꼭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와 딸, 둘만의 시간.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게요. 그날 밤 은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곧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은지는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는 이미 나가셨습니다. 주말에도 일하시거든요.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은지야, 냉장고에 우유 있어. 빵이랑 같이 먹어. 엄마가 저녁에 올게. 사랑해. 은지가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우유와 식빵,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방 청소도 했어요. 엄마 방도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오전 11시쯤, 띠리리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지가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은지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박은지, 양댁 맞나요? 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은지가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엄마 없을 때 문 열어주지 말라고요. 지금 엄마 안 계세요. 저녁에 다시 오세요. 그러려다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보였어요. 은지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눈 속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이 인터폰 카메라를 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가 문을 열었어요. 체인은 걸어둔 채로요. 틈 사이로 밖을 봤습니다. 노인과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제 나를 병원으로 보내준 아이가 너니?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고맙다, 은지야.
내가 나를 살렸단다. 은지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정장 입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비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우성그룹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은지가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한도연이라고 하네.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지. 작은 회사라고 하셨지만 명함에는 우성그룹 대표이사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는 우성그룹을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그날 내 손이 내 인생을 살렸단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분에 괜찮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은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도연이 은지를 봤습니다. 오래요. 작은 아이.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도연이 물었어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 할 얘기가 있어서. 은지가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없는데. 괜찮아. 우리 금방 갈게. 그냥 인사만 하고 싶어서. 은지가 문을 열었어요. 체인을 풀고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집, 낡은 가구. 도연과 민준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고맙구나.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어요. 은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지야, 이건 어제 택시비야. 내가 낸 거지?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돌려주려고 가져왔어. 은지가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낸 건 15,000원이었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나를 살려준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건데요. 그 그냥이 내 목숨을 살렸단다. 은지가 봉투를 도연에게 돌려주려 했어요. 받을 수 없어요. 도연이 은지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받아줘. 내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은지가 망설였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이 정말 고마워하세요.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은지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집안을 봤어요. 작은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어린 은지와 엄마 그리고 젊은 남자. 도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요. 혹시 아버지는? 은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세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괜한 질문했네. 괜찮아요. 은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펐어요. 도연이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딘가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시계를 봤어요. 회장님, 시간이. 아, 그래.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우리 이만 가볼게.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은지도 일어났어요. 천만에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도연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은지야,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 번호로. 명함을 또 하나 주었습니다. 은지가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은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은지가 문을 닫았어요. 손에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10만 원. 은지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돈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엄마한테 케이크 사줄 수 있겠다.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영과 민준이 검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멀어졌습니다. 은지가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오후, 은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불렀어요. 은지야. 돌아보니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날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준 기사.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은지가 달려갔습니다.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니? 네. 마침 너한테 줄 게 있었거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자, 이거 내가 준 돈. 은지가 봉투를 받습니다. 15,000원. 그날 준 돈 그대로였어요. 왜요? 택시비인데요.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내 모습 보고 마음이 아팠거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은지가 봉투를 밀어냈어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도와주신 거예요. 받으셔야 해요. 기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그럼 반만 받을게. 나머지는 내가 가져. 반으로 나눠주려 했어요. 하지만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주신 돈도 있어요. 기사가 은지를 봤어요. 오래요. 그러다 미소 지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알았어. 대신 아저씨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은지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기사가 차에 타려다 말고 물었어요. 근데 은지야, 넌 왜 그랬어? 다들 지나쳤는데. 은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도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기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기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할아버지 괜찮아지셨잖아요. 기사가 은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은지가 인사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기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은지는 동네 편의점에 갔습니다. 우유를 사러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아저씨. 항상 무뚝뚝한 분이었어요. 은지가 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사장님이 은지를 봤습니다. 너 박은지지? 네. 사장님이 냉장고에서 빵과 우유를 꺼냈어요. 여러 개요. 이거 가져가. 은지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우유 하나만 살 거예요. 공짜야. 가져가. 왜요? 사장님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택시 기사한테 들었어. 내가 어르신 살렸다며.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장님이 은지를 봤어요.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들 하는데 너 같은 아이도 있구나. 빵과 우유를 봉투에 담아줬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저씨가 도와줄게. 은지가 봉투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 공부 열심히 해. 은지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들고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이웃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분, 평소엔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은지야, 아줌마가 불렀습니다. 네, 잠깐만. 아줌마가 집으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도시락을 들고요.
이거 엄마들이라고 해. 아줌마가 만든 반찬이야. 은지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은지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착한 일 했다며? 동네에서 소문났어. 은지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줌마가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뭐 힘든 일 있으면 아줌마한테 말해. 도와줄게. 네. 고마워요. 아줌마가 돌아갔습니다. 은지는 양손에 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편의점 봉투와 도시락.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습니다. 우유, 빵, 반찬. 가득 찼어요. 은지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저녁에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놀랐어요. 은지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동네 분들이 주신 거예요. 왜? 은지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와드린 게 소문났나 봐요. 엄마가 은지를 안았어요. 우리 딸 기특하기도 하지. 은지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작은 아이 하나가 동네 분위기를 바꿨네. 은지가 웃었어요. 그날 밤, 은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편의점, 택시, 이웃집, 모두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은지가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엄마가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만든 따뜻함이야.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함께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우성그룹 본사 건물, 30층 회장실, 한도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계약서, 보고서, 결제 문서, 끝이 없었습니다. 비서 민준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후 2시 회의 준비됐습니다. 알았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실적 보고, 매출 분석, 사업 계획, 임원들이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도연은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작은 아이, 눈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아이. 박은지, 회장님? 임원 한 명이 불렀습니다. 도연이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하네. 다시 말해보게. 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아이가 나를 살렸는데 나는 누구 하나 살려본 적이 있던가. 민준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준군. 네. 도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30년 동안 경영했네.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사람을 고용했지. 민준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운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십니다. 회장님은 도연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고 있어. 내가 해온 일들이 결국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놓았어. 낯선 노인을 위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군. 회장님, 도연이 민준을 봤어요. 민준군, 그 아이 내 집 봤지? 네. 어떻던가?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했지?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 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을까? 민준이 놀랐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주게. 민준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어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연, 공장 직원들과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어요. 도연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지금의 도연은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 다시 들어왔어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은지 양의 아버지, 박준수 씨, 15년 전 우리 회사 생산 1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받았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무기간, 직급, 평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성실한 직원이었더군. 네.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퇴사했나?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출근길에 쓰러지셔서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아마 아버지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도연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민준군. 네. 내가 그때 그 직원을 더 챙겼어야 했어. 회사가 더 신경 썼어야 했고,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야.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나는 직원들을 숫자로만 봤어.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아이 가족, 내가 도와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이 민준을 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살렸어.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도울 차례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갔습니다. 큰 집. 하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생각했어요. 은진의 집.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와 딸. 서로를 아끼는 모습. 도연은 그게 부러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요. 쓰러져 있을 때 작은 손이 자신을 흔들던 그날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내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은진의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은지 양 어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우성그룹 한도연 회장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은지 양과 어머니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엄마가 당황했어요. 식사요? 네. 오늘 점심때 괜찮으시겠습니까? 엄마가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가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회장님이 우릴 초대하셨대. 은지가 놀랐어요. 정말요? 응.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시네. 엄마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하지. 낡은 옷들만 걸려 있었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깨끗하게만 입으면 돼요. 엄마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네. 준비를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정오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엄마가 당황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주소를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분식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와 은지가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도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도연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앉으라고 권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은 식탁? 낡은 의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이 메뉴판을 내밀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은지가 메뉴판을 봤습니다. 떡볶이, 김밥, 라면. 가격이 착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밥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김밥 좋지. 나도 김밥 좋아해. 엄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요? 엄마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김밥이요. 도연이 사장님을 불렀어요. 여기요. 김밥 3줄이랑 떡볶이, 순대 주세요. 오뎅도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김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은지를 봤어요. 학교는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무슨 과목 좋아해? 저는 국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어 좋지. 책 많이 읽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봐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저희를 왜 초대하신 건가요? 도연이 엄마를 봤습니다. 은지가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밥, 떡볶이, 순대, 오뎅.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자, 먹어요. 식기 전에 세 사람이 먹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엄마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도연이 물을 따라줬어요. 편하게 드세요. 한참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은지에게 물었어요. 은지야, 꿈이 뭐니? 은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네.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도연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멋진 꿈이구나. 은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도연이 엄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어디서 일하세요? 마트에서 계산일하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은지만 잘 크면 돼요. 도연이 한참을 엄마를 봤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분 얘기 들어도 될까요? 엄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은지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근길에 쓰러졌대요. 심장마비였죠.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도연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한참 후에야 119가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지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은지한테 항상 말해요. 힘든 사람 보면 꼭 도와주라고.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처럼 그렇게 외롭게 떠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오래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은지 아버지를 알았어요. 엄마가 놀라 도연을 봤습니다. 네. 은지 아버지는 제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15년 전에요. 엄마가 숨을 죽였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동료들한테도 인기가 많으셨죠.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직원들 건강도 챙기고 복지도 더 신경 쓰고.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도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돕고 싶어요. 은지가 저를 살려준 것처럼요.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지가 엄마를 안았어요. 도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엄마와 은지가 사진을 봤습니다.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다 숨을 죽였어요. 여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한쪽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지 아버지였습니다. 엄마 손이 떨렸어요. 15년 전 공장 준공식 날이에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젊었었네. 눈물이 흘렀어요. 은지가 사진을 당겨봤습니다. 아빠, 처음 보는 아빠 모습이었어요.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지가 사진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으로요. 아빠가 여기 있었구나.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 내가 가지고 있어.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응. 내 아버지 모습이잖아. 은지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엄마도 은지 옆에서 사진을 봤어요. 함께요. 한참을요.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꿈이라고 했지? 네. 선생님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꿈 꼭 이루고 싶니? 은지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부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동안 필요한 건 내가 도와줄게. 대학까지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럴 순 없어요. 왜요? 너무 큰 도움이에요.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도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은지한테, 그리고 은지 아버지한테요. 엄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선생님 될 수 있어요? 도연이 은지를 봤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은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연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네. 우리 회사 구내식당 자리가 비었어요. 오셔서 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규칙적이고 마트보다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을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라도 생각해 주세요. 엄마가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가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은지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빠가 웃고 있었어요. 은지도 웃었습니다. 아빠, 나 선생님 될 거예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은지를 안았어요. 도연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작은 분식집. 하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우성그룹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 규칙적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편했어요. 엄마가 집에 일찍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엄마,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도 다 친절하시고. 은지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커다란 흰색 봉투. 보내는 사람은 한도연. 엄마.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왔어요. 왜 그래? 할아버지한테 편지 왔어요. 엄마와 은지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은지에게. 안녕, 은지야. 할아버지야. 그날 이후로 매일 생각했단다. 내가 나를 살려준 일 말이야. 은지가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마음뿐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지. 내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엄마가 은지 옆에서 같이 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지나쳤을 때 넌 멈춰섰어. 내가 가진 전부를 내놓았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은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돈을 벌었어. 회사를 키웠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덕분에 알았단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엄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은지가 깜짝 놀라 편지를 받습니다. 은지장학재단. 너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재단이야.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내가 나를 살려준 것처럼 이제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거야. 내 마음이 세상에 오래 남도록 말이야.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은지를 안았어요. 은지야, 착한 마음엔 반드시 보답이 있단다. 내가 그걸 증명해줬어. 고맙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은지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봉투 안에 서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문서, 은지장학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대학 졸업까지 지원한다고 써 있었어요. 엄마가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야, 내 이름으로 재단이 만들어진 거야. 은지가 서류를 봤어요. 오래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요. 엄마가 은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항상 그랬어. 은지가 엄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건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삐뚤빼뚤한 글씨. 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도 길에서 쓰러지셨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대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은지가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계속 썼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덕분에 엄마가 이제 일찍 퇴근하세요. 같이 저녁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장학재단. 제 이름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선생님이 될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줄게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은지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어요. 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쁘게 썼네.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회장실에서 읽었어요. 은지의 삐뚤빼뚤한 글씨. 읽으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봤어요. 회장님, 기분 좋아 보이십니다. 응. 은지한테 답장이 왔어. 도연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건데요. 이 문장에서 멈췄어요. 중얼거렸습니다. 그 그냥이 세상을 바꾼단다. 은지야.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도연이 서랍을 열었어요. 은지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곳에요. 은지를 만나고 도연이 변했듯이 은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숙제도 하고 예습도 했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빠 사진. 공장 앞에서 웃고 있는 아빠. 은지가 사진을 봤어요. 아빠, 나 열심히 하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매일 6시에 퇴근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엄마가 은지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은지가 엄마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가끔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 꿈 향해 가는 거지? 네. 꼭 선생님 될 거예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키도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대학 합격 발표 날, 은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육대학교 입학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분명 붙었을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합격. 2글자가 떴어요.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엄마가 은지를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우리 딸, 해냈구나. 은지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은지야. 도연 목소리가 기뻤습니다. 교육대학교요. 제가 선생님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넌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은지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요. 4년이 또 흘렀습니다.
은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교사 임용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꿈을 이뤘어요. 첫 출근 날 아침, 은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선생님이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잘한 거지. 학교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은지가 교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를 보며 웃었어요. 은지도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박은지예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은지가 교단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꿈을 이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은진의 집으로요. 축하 선물을 들고요. 할아버지, 은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선물을 내밀었어요. 꽃다발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선생님. 은지가 꽃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저녁을 먹었어요. 도연이 은지를 봤습니다. 첫 출근 어땠니? 좋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뭘 가르쳐 줄 거니? 은지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마음을 나눠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몇 년 후, 은지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매일 행복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창밖을 봤어요. 하얀 눈송이.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했던 그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은지가 교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요. 선생님, 선생님, 왜 그래, 민수야? 교문 앞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문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넘어졌어요.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네요. 은지가 119에 전화하려 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저씨 도와드려야 해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1학년쯤 되어 보였어요. 은지가 아이를 봤습니다. 그 눈빛, 자신이 어렸을 때와 똑같았어요. 은지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따뜻해지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9가 도착했습니다. 노인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아이들이 지켜봤습니다. 은지가 아이들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 거 기억하세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엄마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은지가 오늘 일을 말했어요.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하는구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은지가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은지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오랜만에 만나고 싶구나. 내일 시간 있니? 네, 있어요. 다음 날, 은지는 도연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갔던 그 분식집, 두 사람이 앉았어요. 김밥을 시켰습니다.
도연이 은지를 봤습니다. 많이 컸구나. 은지가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안 늙으시네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은지야, 요즘 어때? 선생님 일은? 좋아요.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은지가 어제 일을 말했어요. 도연이 듣고 있었습니다. 오래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가르쳐 준 거구나.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도연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내 덕분에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은지가 웃었습니다. 함께 김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처럼요. 은지가 택시를 세우던 그 거리처럼요. 도연이 눈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날 내가 나를 살려준 거 기억하니? 물론이죠. 그날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됐단다. 은지가 도연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도연이 은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은지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어요.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미소 지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손길이 한 생명을 바꿨어요, 아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이고 있었어요. 그날처럼요. 은지가 택시를 세우던 그날처럼요.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선택. 그것이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이 많은 이들을 도왔고, 그 아이는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도와주며 살라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히요. 하얗게요. 따뜻하게요.